내일 있을 뉴욕주 예비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승진 후보 자원봉사자들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 처리 기간의 장기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순위에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한인들의 이번 선거 이슈는 단연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현역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정승진 후보는 오전부터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방 후보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현 의원의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는 자신의 공약들을 앞세우며 막판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구 인근 공원을 찾아 유권자들과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기찬 리더십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동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변화와 또 화합의 메시지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타민족 커뮤니티 지지자들과 함께 길거리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은 뉴욕 상원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 후보가 꼭 승리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 vote and help others to vote. So saying that please go home, make your calls, knock your doors, come out and vote September 9, 6 a.m. to 9 p.m. 대체로 예비선거는 대선이나 본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한인 등 소수계의 표심만 결집된다면 정 후보가 스타비스키 의원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9일인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 안내문에 적힌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와 시민참여센터는 선거 당일 선거 안내 핫라인을 운영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도울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정승진 후보 곁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가가호호 방문과 거리 유세 등 정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정승진 후보 선거 사무실. 코앞으로 다가온 예비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정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봉사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정 후보의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캠페인을 도왔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다시 한번 투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like the ideas that SJ have, so it makes me happy to work here because his idea about green space. I think it's a big issue because living in New York, there's like a lot of buildings and like a concrete jungle, I guess, and so it makes me happy to be working for someone with a good cause. So I like working here. 같은 시각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예비선거 일정을 설명하고 정 후보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을 지탱해온 힘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캠페인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무슨 재력이 참 충분해가지고 재력으로 지금 하는 캠페인도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커뮤니티의 힘으로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 온 캠페인입니다. 한편 정 후보는 유권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양한 인종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곧 단행된다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결국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한 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겠다는 민주당 자체 내 절실한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11월 4일 치러지는 선거 이후에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민개혁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공화당이 이 사안을 극단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게 이민개혁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상황에서 우려하는 바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총 100석 가운데 55석으로 과반인 상원 의석의 상당수를 공화당에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조치 연기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민개혁 옹호 및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목소리는 개혁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것이고 그걸 믿은 게 우리의 잘못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신속한 수속과 처리를 수차례 다짐해왔던 노동부가 노동 허가 신청 처리 기간의 장기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 허가 신청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내년도 업무 수행 목표여서 실제로는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희망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이민개혁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청 수요의 급증을 예상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5개년 전략 계획 및 수행 목표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부가 스스로 처리 기간 지연을 전망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포괄적 이민개혁 조치가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 노동허가 처리 기간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2015년에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더욱 지연돼 최대 60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사 판정을 받지 않은 정상 심사 경우 현재 150에서 225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250에서 350일이 최대 4개월까지 늦어진다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또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이 감사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 기간은 475일에서 600일까지 늦어져 2년 이상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감사 판정 노동허가 신청은 처리에 350에서 450일이 소요되고 있어 1년 가까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수속은 90% 이상이 한 달 이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뉴저지주 5선거구에 출마하는 로이조 후보에게 또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운송노조가 로이조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최대 운송노조인 TWU 뉴저지 지부가 지난 5일 로이조 후보 공식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TWU는 대중교통, 철도, 공항 등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조입니다. 노조위원장 존 맨스는 대중교통이 나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산층이 살아날 수 있다며 5선거구 현역인 스캇 가렛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조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야말로 지역사회에 혜택을 안겨주는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승리를 노리는 조 후보는 지난달 회원 5만 명의 버겐 카운티 중앙 노조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조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조 후보는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한인으로서는 두 번째 미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공화당 육선 의원 스캇 가렉과 대결합니다. 조 후보는 특히 한인들의 노후 보장, E3 비자,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과 학자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 증가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평균 6에서 7%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최근 발표한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최종안에 따르면 뉴욕주 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개인이나 가족 플랜의 경우에는 연평균 5.7%, 소그룹 직장보험은 평균 6.7%가 상향 조정됩니다. 당초 각 보험회사들의 요청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이지만 뉴욕주 100만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 회사별 개인 및 가족 플랜 인상률을 보면 헬스 리퍼블릭사 13.04%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MVP 헬스케어 9.97%, 엑셀로스 9.23%,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HMO 7.37%, 엠블렘 HIP 6.72% 등의 순입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사와 아피니티 헬스사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15%가량 떨어질 예정입니다. 옥스포드 헬스와 헬스포스트 역시 10%가량 인하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구 소득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미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인상액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보험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폭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0년부터 반드시 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한인들, 자녀들의 학군을 따라 이사하는 경우 많은데요. 최근 한인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뉴저지주 고등학교들의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먼슬리 매거진이 최근 주 교육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2014 고교 순위를 보면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 고등학교들의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너플라이 고교는 지난 2012년 3위였으나 17위로 나타났고 노던밸리 리저널 데머레스트 고교는 34위에서 42위로 레오니아고는 52위에서 94위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스팍 고등학교는 107위에서 246위로 추락했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올테판고 53위에서 55위로 리츠필드고 96위에서 176위로 나타났습니다. 먼슬리 매거진의 순위는 교사당 학생 비율, SAT, AP 표준 시험 성적, 졸업률, 졸업 16개월 후 대학 재학률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입니다. 테너플라이 고교의 경우 SAT 성적 1550점 이상인 학생 비율이 85.1%, AP 시험에서 합격점인 3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93.2%로 상위권이었으나 졸업 16개월 후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이 84%에 그쳤습니다. 팰리세이드스팍 고등학교는 교사당 학생 비율 15.3명, SAT 성적 1550점 이상 학생 비율이 30.1%, 졸업생 대학 재학률 6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포트리고가 97위에서 올해 81위로 올랐고 크레셀 고등학교 순위가 다소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서 전체 1위는 모리스 카운티의 채텀고가 차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난하고 못 먹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수입이 많을수록 날씬했습니다.
최근 아메리카 헬스 트러스트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질병통제예방국과 협력해 전국 52개 주를 대상으로 성인 비만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성인 가운데 26.3%, 뉴욕주에서는 25.4%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뉴저지와 뉴욕 모두 하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아이다호, 테네시 등 5개 주와 더불어 전년 대비 성인 비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주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전에 비해 2013년 비만율 상승폭은 전국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비만율은 여전히 높아서 특히 연구팀이 조사에 착수한 11년 동안 최초로 미시시피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 2개 주가 35%가 넘는 성인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성인 21.3%가 해당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비만은 45에서 64세 성인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 비만 성인 가운데 약 30% 이상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비만율도 차이를 보였는데 연 15,000달러를 버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33%가 비만인 반면 연 5만 달러를 버는 성인은 25.4%가 비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